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여수 순천 YMCA 총장님들과 함께하는 시간인데 오늘 순천 김석 총장께서 일정이 좀 개인적으로 있으셔서 나오지를 못하셨습니다. 먼저 여수 김대희 총장님 소개해드리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여수 경실련의 박효준 정책위원장 오랜만에 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자주 뵈니까 참 좋은데 오늘은 또 멀리 가셨다가 또 오는 길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어떤 일 때문에 갔다 오셨습니까? 다른데 뭐 섬에 교육이 있어서 갔다 오고 이제 예. 끝나고 바로 배 타고 나오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을 또 위해서 어떻게 좀 지내고 계신지 박효준 위원장 오랜만에 모셨으니까 근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뭐 저 원래 하던 일들 이제 주로 이제 우리 섬 지역에 가서 주민들 같이 교육하고 이야기하고 이런 일들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제가 또 오늘 보니까 오늘 오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여수의 이재주, 예전에 기아 타이거즈의 이재주 선수 기억하세요? 네. 대타 전문 요원. 아마 오늘도 제가 대타 전문 요원으로서 오늘 발탁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좀 이야기 재밌게 나눠보시죠. 야구를 좋아하십니까? 예, 좋아합니다. 매일매일 챙겨 보세요. 제가 안 봐야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안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뭐 6월달에 저희가 6월 민주항쟁 기념식을 계속 매년 여수 YMCA가 주관을 해오는데요. 6월 중순경에 저희가 기념식도 하고 또 6월 9일 금요일날 저녁에 웅천 CGV에서 다음 소위 영화도 같이 보고 하는데요. 이 행사 기획한다고 일주일 동안 좀 바빴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사진전도 하고 기념식과 음악회도 하고 또 우리가 다음 소위 영화도 같이 보면서 시민들하고 같이 정주리 감독님 초청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는 이렇게 해서 알차게 좀 6월 민주항쟁 산신 6주년 여수 기념행사를 저희가 좀 준비하는데요. 완성되는 대로 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바쁘게 또 시간 또 보내신 두 분과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 문 닫는다. 이건 대학가에서 오래된 말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께서도 익숙한 말일 것 같습니다. 벚꽃 진지가 언젠데 이런 말 하나 싶으시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이 글로컬 대학 32 선정을 위한 신청서를 받고 있어요. 지금 대학들이 그야말로 난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비 지정 신청서 마감이 이번 달 그러니까 주말 휴일 빼면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정말 사활을 걸고 있는데 대학들은 대학 관계자에 따르면은 어떤 제안이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려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하더군요. 정부의 지방대학 육성 정책 발표부터 실행까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 대학에서는 여러 갈등, 부작용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문제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글로컬 대학 30이라는 게 향후 3년 안에 수도권 대학을 제외한 지방 대학 30개를 선정해서 5년 동안 무려 1,000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다. 당연히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1,000억이라는데요. 변화와 혁신으로 글로벌한 수준을 갖춘 지방 대학을 육성한다는 것. 글쎄 어떻게 보고 계실지 먼저 박규준 위원장께 논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1,000억이라는 단위가 등장하니까 사실 좀 착시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교육부의 한 해 예산이 한 102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대학 혁신을 위해서 쓰는 게 어떻게 보면 1%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이제 저는 사실은 이 지금 글로컬 30이라는 요 정책을 의도된 어떻게 보면 교육부에서 의도된 구조조정 방안 이 하나 또 하나는 이 교육부가 좀 책임져야 될 지역 대학의 문제들을 지방 정부로 좀 떠넘기는 정책 중에 하나 뭐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아마 대학들은 말씀하신 대로 어쩔 수 없이 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학의 입장에서 지방 대학 입장에서는 기회이기도 하죠.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위기이죠. 여기서 만약에 선정되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살 길이 없는 굉장히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보기에는 준비되지 않는 정책, 어떻게 보면 또 자기 속내들을 그대로 좀 이렇게 보여주는 정책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준비를 해서 어떻게 이 대학들을 잘 살리고 꾸려 나갈 것인가를 고민한다기보다는 야 대학 너희들이 준비 안 했잖아라고 해서 어찌 보면 떠넘기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군요. 네네. 이게 이제 라이즈 사업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지방 정부가 규제 개혁하고 지방 정부하고 대학하고 이제 협력해서 이제 대학을 살리는 사업이 있었는데 전남 지역은 또 이번에 선정이 됐어요. 예. 라이즈 대상 지역으로 아마 이 과정에서도 가점을 받게 될 텐데 이 모든 과정들이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지방 정부와 이제 말은 협력이거든요. 말은 지방 정부, 지방 대학이 협력해서 뭔가를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 과정들을 지원 주체가 누가 되겠어요? 지방 정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은 교육부에서 그동안에 해왔던 지원 정책들을 지방 정부가 협업해서 해라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좀 제가 봐서는 떠넘기기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김대희 총장께 논평 이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봐도 아까 박유진 국장님은 105조인데요. 실제로 교육부가 고등 대학 교육에 쓰는 예산은 한 15조 원 정도 돼요. 그 중에서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 보면 이제 서울시가 대부분이지만 한 7천억 정도를 어쨌든 대학 교육과 관련된 예산을 쓰는데 대부분이 서울특별시가 많이 써요. 서울시립대 운영 비용을 다 서울시가 내니까. 실제로 보면은 재정이 열악한 광역지방정부는 지역대학 예산이 없어요. 담당자도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작년부터 교육부는 천명을 했죠. 지방대학은 지자체와 같이 살아라. 우리 손 떼겠다. 이제 이 말을 노골적으로 한 건데요. 이제 그것을 이제 준비하는 것이 저는 이번 그 글로컬 대학 그 30 이 사업이 바로 지방 정부와 함께 대학이 살도록 중앙 정부가 내팽개치는 사업이 이 사업이 처음으로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라이즈 그 링크 3.0 사업하고 같이 가는 건데 그 산학 협력 체계와 관련된 예산인데 그 작년에 한 4천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제가 보니까 이 모든 사업에 동부권 지역 대학은 빠져 있어요. 순천대, 전남대 여수 캠퍼스는 하나도 대상이 안 됐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옆에 인근 순천대학이나 또 여수 캠퍼스 내용 보면은 현실적으로 이번 그 글로컬 대학에 선정이 안 되면 힘들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저는 이것은 완전하게 지방대학 육성 정책은 아니고요. 잠시 이제 쓰러져 가서 죽어가는 지방대학에 인공호흡기를 몇 년 달아주는 것 저는 이렇게 본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하게 지방대학을 육성하는 문제라면 중앙정부가 포기해서는 안 되죠. 오히려 이건 지방대학 육성법에 근거해서 지방대학 육성법에 근거해서 이 3조 원이라는 예산들을 만들어낸 건데요. 이제 그렇다 보면 이 금액은 단순하게 예산 지원이 아니라요. 지방대학이 궁극적으로 50년, 100년 후에 어떻게 살 것인지 하는 문제에 주안점을 두고 좀 더 지자체하고 좀 차분한 논의 과정 속에서 이러한 좀 지원 정책이 나왔으면 좋은데 지자체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자체는 대학 총장님들 와서 도장 찍어주시면 도장 찍어주는 것만 신경 쓰고 있지. 그래서 글로컬 대학이 실제로는 중앙정부가 지방대학을 방치하기 위한 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좀 사업이 아닐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우려가 좀 많다고 봅니다. 금방 총장님이 우리 호흡기, 인공호흡기를 잠깐 대준다고 표현하셨는데요. 여기서 이제 맹점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방대학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소수의 지방대학을 선정해서 인공호흡기 대주겠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는 그러면 그나마 존재하고 있던 이 호흡기조차도 떼버리겠다는 얘기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되지 않으면 이미 이제 서열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방대학 중에 저기는 그래 나름의 당신들은 혁신성이 있고 가능성을 인정받았던 대학으로 보이는 거고 그렇지 못한 대학은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구나라고 보여지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대학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것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지방대학은 대단히 위기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학령 인구가 감소되어서 대학 진학 인구가 줄어든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다 보면 대학이 일정하게 구조조정이 돼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왜 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왜 지방 대학이어야 하는 거죠? 수도권 대학은 전혀 이 문제가 줄지 않거든요. 정원을 감추거더라도 지방 대학이 더 많이 감축당하고요. 예산을 줄이더라도 지방 대학은 더 줄이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이 3조 원, 뭐 1년에 뭐 200억 원 정도 그리고 30개 해봤자 결국은 뭐 그렇게 많은 대학 아닌 나머지 뭐 여기 들지 못하는 지방에 있는 120개 대학은 어떨 거예요? 죽으란 소리거든요. 30개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해산해라 이 소리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지방대학 육성 정책은 아니다. 오히려 중앙정부에 줄 세우고 좀 잘 사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광역도시의 대학만 살아남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죠. 이게 중앙정부 공모사업의 특징을 잘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00억 그러니까 엄청 많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한 군데 집중 지원하는 거예요. 나머지 그래서 오히려 각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 또는 지자체 또 대학들을 줄 세우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모든 핵심적인 성과 KPI도 각 대학에서 만들어야 돼. 지역에서 만들어내야 돼요. 너무나
중앙정부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좋은 사업이에요. 편리한 사업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던지는 게 저희는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예. 교육부가 비전을 제시해서 지역 대학이 어떻게 지역과 상생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걸 각 지역 대학에 그리고 지자체에 다 떠넘겼다라고 이제 두 분께서 공통적으로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은 저희가 좀 이걸 좀 뜯어봅시다. 글로컬이라는 것이 글로벌 플러스 로컬일 거 아니에요. 글쎄 이게 어떻게 이게 지역 안에서도 이 자생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게 글로컬로 가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요구하는 변화 혁신 이 개념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5쪽 분량의 담대한 구상이 담긴 변화 혁신 제시해라. 이 정부 요구인데 뭐를 제시해야 될까요? 저는 담대한 구상하길래 무슨 남가북 한반도의 평화 정책의 담대한 구상이지 않았어요. 담대한이 유행이에요 요즘에. 이거 내용을 보니까요. 올해 한 10개 대학을 먼저 선정해요. 네. 이거 뭐 10개 대학은 이제 잔치겠죠. 내년에 또 10개 대학이에요. 내후년에는 이제 5년 6년도에 25년도 26년도에 5개 대학 딱 30개 지방 대학 130개 중에 살아남을 대학만 딱 30개 선정하고요. 나머지는 나몰라라 하는 건데 여기 이제 100점 만점 중에서 보니까 이게 뭐 변화와 혁신이 뭘까 봤는데 여기에 보면은 혁신성에 60점을 줘요. 그리고 성과 관리에 20점을 주고 지역적 특성에 20점을 주는데 이게 모호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성은 뭘까? 결론은 이건 뭐냐 하면 대학 내의 학과 구조 조정 그리고 지역 내의 대학 통폐합, 대학 간의 통폐합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좀 혁신성의 점수가 많이 줘버리는 거거든요. 교육부는 일단 아니라고 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기는 하지만 결국은 이게 맞다고 할 수는 없죠, 뭐. 뭐 그죠. 학교별로 뭐 취약 인구를 볼 거 아닙니까? 그 인근에 뭐 봐가지고 중고등학교 현황 보면 대학 인구가 많으면 이걸 과감히 줄여나가는 과정 이게 혁신성을 우선 주는 거거든요. 점수 60점인데 그러니까 통합 인근 대학의 뭐 사립과 사립과의 통합, 전문대와 4년제의 통합 그러니까 이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뭐 이런 상황인 거고 성과 관리가 뭐냐 했더만 결국 대학이 이런 학과 구조 조정이라든가 교직원 뭐 인사 혁신 이런 걸 잘하고 있냐 그리고 이런 사업들을 좀 관리하냐 이걸 20점을 주는 거고 지역적 특성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지자체가 좀 돈 좀 많이 주냐 관심 가지냐 또 지역 산업하고 이게 동의된 거냐 근데 이 점수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자체하고 지역 산업하고의 지역 특성에 맞는 대학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한 점수가 낮아버리니 지방대학이 자기 지역의 색깔을 가지는 문제에는 관심이 없을 거라 보는 거고요. 이게 광역 대도시는 좋아요. 차라리 부산이나 강주나 대전처럼. 그런데 전라남도처럼 통합 농어촌 광역 정부일 경우는 상당히 이게 불리하는 거거든요. 라이즈 특히 그 링크 3.0 작년 사업에도 보면 서부 쪽 대학이 다 됐고 동부권 지역은 하나도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광역으로 넘어가면 이게 광역의 정치적 색채가 또 끼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러면 산학 협력 모델들을 혁신 모델들을 만드는 것이 작년에 그 링크 3.0에 주요한 대학 지원 사업의 골간이었는데 산학 연계 사업인데 동부권 지역은 아시아 최대의 소교학 단지잖아요. 철강 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대학은 산학 혁신 모델 지원 사업에 다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본다면 교육부가 과연 이 100점 만점에 혁신성을 제대로 이게 진실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지 저는 좀 아직도 의문인 거고요. 네. 정책에서 볼 때 이제 자기들이 제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용어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뭐 담대한 구상이라는 건 사실은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덧붙이는 게 또 변화와 혁신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동안의 지방 대학들이 변화와 혁신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정말 뼈저리게 아마 구조조정도 하고 나름의 학과 조정도 해보고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의 중앙정부가 대학을 지원하지 않아서 변화와 혁신이 없지 않았던 거죠. 사실은 모든 것들이 수도권에 집중화되어 있는 속에서 지방대학이 살아가기 어려웠던 거죠. 이것을 뭐 다시 새롭게 지방대학에서 변화와 혁신을 꾀해서 또 나은 경쟁력을 만든다 쉽지 않은 얘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아까 우리 혁신성에 60점을 주고 지역에 이제 20점을 했다고 20점. 하는데 네. 이 좀 철학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은 대학의 본질적인 기능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인재 육성하고 연구 기능들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있는 이제 정책들을 보면 점수들을 보면 주로 취업과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지방하고 해서 뭔가를 시설을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제 경제력을 키우는
이런 것들의 중심이 돼 있어서 과연 이게 정말로 지방 대학을 키우려고 하는 거냐? 저는 그래서 애초에 이것은 인위적인 구조 조정안이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혁신을 지금 어쨌든 정부 기조 하에서는 확 대폭작 다 구조조정해가지고 자생력을 확실하게 자기가 좀 갖추느냐, 이걸 첫 번째로 이제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혁신과는 좀 거리가 있다. 그리고 말미에 이제 박효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대학의 목표가 취업으로 돼버리고 있다. 근데 사실 이것은 예전부터 제시가 되었던 것이어서 어찌 보면 대학의 최대 성과를 취업률로 못 받고 있는 이런 현실, 이게 과연 그럼 글로컬 대학 이 자체의 철학의 문제라고만 봐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 이제 대학의 어떤 구조 조정이나 통폐합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건 뭐냐면 사실은 이제 경제성들을 중심으로 보고 있는 거고, 사실은 취업률을 기준으로 대학을 평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계적 유수의 대학들을 보면 그들이 뭐 취업률이 높아서 그랬을까요? 아마도 졸업하고 취업률이 높은 게 아니라 우수한 인재가 배출됐기 때문에 취업률이 높아진 거고, 거기에 우수한 석학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대학이 권위가 세워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이제 어떤 학자들의 연구 기능들, 또 학생들을 교육하는 기능들의 집중적인 투자, 또는 거기에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지역과 연계해가지고, 지방정부 연계해가지고 뭐 취업률이 높은 학과들을 만들어내라. 그리고 그것에 산학과 연계해서 당장에 취업시킬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 저는 이 본말이 좀 전도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게 대학의 혁신성을 본다고 하면서 뭘 보냐 하면요. 비인기 학과, 문과 계열, 철학이나 사회학 없애고요. 그래서 반도체학과, 조선학과, 뭐 연료전지학과, 요즘 뭐 핫하잖아요. 뭐 이런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부가 의도하는 산업 인력을 양성하는 과를 만드냐 안 만드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면은 인문학 쪽에서 철학이라든가 사회학은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고요. 또 공대 내에서도 우리가 보면 기계공학, 특히 뭐 전기공학, 토목공학, 어떻게 보면 화학과, 물리학, 이건 굉장히 기초 학문이거든요. 이 기초 학문이 운용성을 살리는 거거든요. 인기 영합학과는 딱 그 사업 10년 후에 그 사업 무너지면 그 학과 문 닫아야 되거든요. 왜? 기초를 안 배우고 현재 응용성만 보기 때문에. 근데 기초를 제대로 탄탄히 해야지 이번 우리가 그 나로호 발사하듯이 다양한 학문적 융합 학문이 만들어지고, 그건 다 기초 학문에서 해답을 줄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결국 지역 대학은 이렇게 지역의 거대한 산업이라든가 지역의 문화, 그리고 학문적 성과들과 관련된 기초 학문들은 다 없애버리고 인기 이한평의 학문만, 아마 이제 대통령이 몇 개 아까 이야기 찍었지 않습니까? 아마 중부권 지역은 전부 다 중부 지역에 있는 사립대학이나 공립대학을 그 학과로 인력 줄여서 그 학과로 이제 배치할 겁니다. 이런 식의 문제에 점수를 많이 줘버리면 사실상 총장들이 가장 잘하는 총장, 인기가 좋은 총장은 교육부 예산 많이 받아오고요. 그리고 학생들 많이 데리고 오는 게 총장이거든요. 학문을 살리고 기초 학문을 살리고 교수들과의 네트워크, 지역사회 구성원과 속에 대학의 역할을 찾는 사람이 좋은 총장이 아니라 정부돈 많이 끌고 오는 거, 그래 건물 하나 새로 만드는 거, 여기에 주로 갈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아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인위적 구조조정의 가장 큰 피해자가 사실 또 여수시 아니겠습니까? 전남대 여수대 통합 과정에서 사실은 전남대 중심으로 이제 모든 통합 그렇습니다. 학과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지역에서 이런 인문사회계를 연구하고 제한할 수 있는 기능들이 사라져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뭐 당장의 저희 시민사회들조차도 함께 좀 논의하거나 이럴 분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아마 더 가속화하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글로컬 대학 30 변화 혁신 키워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저희가 앞서서 이 뭐 통합을 이 최대 혁신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 주셨는데, 사례가 또 있습니다. 이 부산대와 부산교대가 학생들과 논의 없이 대학 간의 통합을 논의했다가 이 학내 분규 사태까지 그렇죠. 발생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충남대, 한밭대 비슷한 상황인데, 이거는 뭐 그건 예견됐다고 볼 수밖에 없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됩니까 그러면? 전남 지역에서도 아마 도립대랑 뭐 순천대, 목포대 이렇게 뭐 통합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교육부는 이제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지방 대학에서는 반드시 통폐합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봐요. 하나는 교육부가 글로컬 30 사업에서 제시하고 있는 명확한 목표가 없어요. 그러니 지방대 입장에서는 그것을 뭐를 요구할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각각의 그러한 지방대들이 말 그대로 정말 학교 자체에서 갖고 있는 변화와 혁신의 목표들이 존재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 당장에 우선 1,000억 원이라는 지원 사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들의 입맛에 맞는 것이 무엇일까? 이들의 입맛은 아마도 통합이나 구조조정을 통한 아마 경제성 추구가 아닐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걸 다들 추구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대학 자체를 좀 뜯어봐야 되는 내용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뭐 구조 조정이나, 그러니까 왠지 그들이 이게 혁신이라고 할 것 같아. 내부적으로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좀 뭐 통합을 하든 아니면 학과를 좀 통폐합을 하든, 그것보다는 그냥 획기적으로 우리가 뭔가 좀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좀 키울 수 있는 연구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들을 위한 교육이나 이런 분야에서 특화시켜가지고 짠 어떤 결과물을 내놨을 때는 안 듣기 뻔하니까 그냥 안 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에 아마 극비 사항이라고 그러던데요. 내일 모레까지는 네. 이번에 예비 대학을 선정할 때 제출한 서류가 5쪽이에요. 물론 뭐 쪽수가 많다고 해서 양이 많다고 해서 그 내용들을 담아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5개 쪽에 담아낼 수 있는 혁신안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것이 정말 지역에서 갖고 있는 지방대학이 갖고 있는 혁신안들을 담아내기는 굉장히 그릇이 작다고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교육부가 어떤 의지, 교육부의 판단 또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로비, 대학의 로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예산 투여 이런 계획들 이것이 이제 오히려 중요한 수단이 되지 않을까 판단 기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실행계획,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하겠다라는 건데 좀 웃기지 않습니까? 이제 혁신들 방향성을 제시하는 대학을 선정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단순하게 짧게 그냥 해서 심사위원들 중심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세부 계획을 세우겠다. 조금 이상한 거죠. 우리 지역 대학에게 여러분 기회들을 좀 줄 필요가 있는데 이건 너무 급하게 진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대학 간의 통합 문제는 어떻든 저는 비슷한 체급의 대학끼리 통합이지 거리가 굉장히 멀거나 혹은 완전 체급이 달라서 흡수 통합되는 방식이라면 저는 두고두고 문제 생긴다. 그래서 결국 지금 여수에 생기고 있잖아요. 여수에. 예, 그러죠. 네. 여수도 결국은 여수대학교와 전남대 통합하면서 차라리 인근 대학끼리 통합해서 산업도시에 맞는 뭐 대학으로 간다거나 이것도 아니니까 결국 문제 나는데 부산대와 부산교대 통합 문제라든가 충남대와 한밭대 문제, 강원대와 뭐 강원 원주대 이렇게 하더라도 같은 동네라면 차라리 지역민들이랑 같이 갈 건데요. 결국 이 속에 지역사회 의견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대학교 교수 중심, 교직원 중심의 판단이 저는 이 통합이 상당히 문제다. 어차피 대학은 지역사회와 관련돼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이 대학의 운명과 대학의 변화 발전에 지역사회 의견이 한 번도 안 들어갔다는 것이 저는 중요한 문제점인 거고 지금도 통합과 관련돼서 결국은 글로컬 대학 30에 들어오려고 다 대학 총장들끼리 교수들끼리 좀 통폐합을 주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지금 수업 거부하면서 지금 학내 분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결국 대학 통합도 지역사회와 함께 좀 시간을 두고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그러면 지자체가 뭘 해줄까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학 구성원은 대학 총장이나 교수들인 줄 알아요. 그들은 지역사회 지금까지 지역대학의 문제점들은 지역대학은 자신들은 지역민들하고는 핏줄이 다른 줄 알아요. 천상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고 결국 지역대학의 문제나 지역의 현안 과제에 대해서 대학이 손을 끊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 이런 식의 모습보다는 혁신성이라면 저는 가감히 지역 사회와 어떻게 지역 대학이 함께 갈 것에 대한 진중한 지역민들의 의견을 담은 과정들. 그렇게 보면 이 글로컬 32 선정 과정도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5페이지가 아니라 지역 사회 다양한 이야기를 축적해서 요걸 통해서 지역이 앞으로 10년, 20년, 100년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지역대학이 변화될지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내는 과정이 실제로 혁신성인데 알겠습니다. 그것이 어떠니까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전남대 여수대 통합보다 더 심각해요. 사실은 그런 논의가 없는 과정이 급하게 지금 이 사업이 선정되기 위해서 논의하기 때문에 구성원 뭐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구성원 자체도 논의가 없었던 거기 때문에 더 심각한 문제고 더 큰 것은 저는 이렇다고 봐요. 각 대학이 정말로 이제 각 대학이 지향하는 변화 방향들을 설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통합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학과의 조정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지금 그것은 없고 그런 인위적인 물리적인 여건들을 통합하는 것으로 점수를 따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네.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요걸 좀 드려보고 싶어요. 뭐 대학에서는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뭐 저희 이야기를 반영해서 계획을 싹 다 바꿀 리는 만무할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러겠죠. 저희가 충분히 이 시간 통해서 정부와 교육부의 이번 글로컬 30의 철학 부재에 대한 말씀을 두 분께서 충분히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말미에 나눠봤던 이야기를 마지막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역사회가 그러니까 두 분은 이제 지역 시민사회로 좀 좁혀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지역 시민사회는 지역 대학에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냥
그 키워드 중심으로 기억을 나는 것을 꺼내 보면 지역 상권 아니면 그러니까 학생들이 죽고 지역 대학이 죽으면 지역 상권이 무너진다. 뭐 주변 원룸촌 뉴스들 이런 거 전해드렸던 기억도 나는데 그거 아니면 지역 대학, 지역 기업의 취업 연계를 얼마나 시킬 것이냐 촉구한다. 예를 들어서 산단에 어디 촉구한다. 이런 내용 말고는 지역 사회에서 이 지역 대학에 바라는 목소리는 어떤 것이 있었지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아니 전혀 그것은 사실은 정말 대학의 기능 일부만 가지고 보는 거고요. 예. 사실은 지역 대학이 있음으로써 지역 사회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말 그대로 진짜로 지역에 대한 연구 기능과 아카이빙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각자 학자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하고 지역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될지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역이 함께 토론하고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 대학을 통해서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방 대학들이 지금은 사실은 이제 그냥 살기에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것에 투자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또 지역 사회하고 지방 대학하고 더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로지 남는 거는 딱 취업 하나밖에 없는 거죠. 취업과 산업과 연계된 교육밖에 남지 않는데 사실은 저희 전남대부터라도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 소속의 교수님들 또는 연구자들이 지역의 어떤 방향들 또 지역의 과제들을 연구하고 발표하는 그런 기회들을 가지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면 지역사회가 다양한 정책들을 만드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사실은 너무 쏙 빠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악화된 현상에 대한 최종 결과물이 이제 취업률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김단 총장님께 1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세계의 유수한 대학들을 보면요. 그 지역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데 그 대학의 학문 구성원들이 다 달라붙어요. 그러니까 사회학이다. 그 대학에 뭐 지방국립대 사회학이 있다면 사회학 선생님들의 인구 소멸 도시 요걸 어떻게 좀 인구수는 적지만 어떻게 삶의 질을 높여낼지 학문적 성과들을 주력하는 거고요. 공대라면 지역의 환경 현안 문제라든가 재생에너지 영역이라든가 뭐 화석 에너지를 줄이고 어떻게 산업적인 학문적 구성원들이 다 달라붙어서 그 지역 사회 해답을 내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 대학은 그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오고 그 연구 과정에 들어왔던 인재들을 기업이나 지역 사회가 그 사람을 뽑아가는 거거든요. 교육을 또 재교육을 시키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지역 대학들이 과연 지역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 그리고 환경적 문제 뭐 경제 산업적 문제에 얼마만큼 학문적 열정들을 최소화했는가 다 마음은 서울로 가 있는 거예요. 국가 과제 하나 따르려고 연구 프로젝트 따르려고 그러는 거고 이게 또 지역사회 학문 구성원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나 경제적 문제 뭐 과학적 문제에 해답을 주는 노력보다는 오히려 좀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으면서 지역대학이 지역 구성원들과 좀 멀어지는 관계 좀 이것이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글로컬 대학 30 이야기로 시작해서 지역 대학의 총체적 역할까지 저희가 또 짚어봤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다 돼서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YMCA 토론 여수YMCA 김대희 사무총장, 여수경실련 박효준 정책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어요.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